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늘 바쁘다 바빠를 입버릇처럼 말하며 분주하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쁨을 지나치게 호소하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은 기분이 들어 나의 발걸음 역시 빨라져 버립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긴장이 감돕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며 전력 질주를 한다는 행위는 많든 적든 간에 스트레스를 초래해 주위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반대 성향의 사람은 어떨까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신 주위에도 한두 명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이런 사람의 존재는 마음의 청량자가 되어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소의 스트레스는 능숙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바쁘고 저마다 몸에는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 모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 힌트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걷는 모습만 봐도 옆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전속력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의 경치를 천천히 즐기면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걷는 모습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삶에 임하는 태도라는 말로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빛깔이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느끼면 그냥 지나쳐왔던 일들이 감동적으로 되살아나게 되고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던 마음이 해방될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작은 발견을 즐기고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마음 습관을 들이도록 해보세요. 속도를 조금 늦추면 무료한 일상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곧잘 인생은 여행이라고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제대로 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즐기는 데 능숙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는 데 능숙합니다. 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오랜 시간 달리면 창밖 풍경의 변화도 단조로워집니다. 이럴 때 지루해, 비슷한 풍경만 계속되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순간순간 조금씩 변하는 풍경을 즐겨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밖 건너편에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몇 시간 동안의 기차 여행이라도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사고방식으로도 즐거워지고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도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조롭고 지루한 날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걸까?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라면 사람들을 만나도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되고 함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의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미있어지는 걸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멋진 발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재미를 찾으면 됩니다. 눈에 익은 출퇴근 풍경, 항상 걷는 거리의 풍경에서도 매일 수많은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 작은 변화를 발견하려면 마음에도 시간에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주위의 풍경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의 흐름에 떠내려갈 것 같을 때일수록 우선은 속도를 조금 늦춰봅시다. 여유를 갖고 시간을 활용해 봅시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인생을 즐길 줄 알게 되면 눈앞의 길이 조금씩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무리해서 빠른 걸음으로 너무 많이 걸어 힘들어하는 일은 없겠지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자. 누구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불쾌지수도 없고 먹고 자고 하는 한가로운 생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시간을요. 피로가 쌓였을 때는 가끔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년 365일 동안 계속된다면 즐거움도 재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비로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자극 덕분에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적당한 자극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됩니다. 이 적당한 균형을 위해서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틈틈이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하세요. 하루하루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기기 위한 궁리를 해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익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쁜 일상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 잠깐 휴식을 취해 보거나 옆길로 가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삶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능숙한 숨 돌리기 방법. 스트레스를 영어로 쓰면 STRESS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 이 6글자가 각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S, sports, 운동, T, travel, 여행, R, recreation, 오락, E, eat, 먹기, S, sleep, 잠, S,
smile, 웃음. 운동, 여행, 오락, 먹기, 잠, 웃음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경감, 즉, 숨을 돌리기 위한 6가지 조건입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한 6가지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놀이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정적 자극 요인을 멀리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다거나 재미있는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곧바로 스트레스를 이 6가지 숨돌리기 방법을 생활 속에 도입해 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이 6가지 조건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재미있어 하면 스트레스는 멀어집니다. 그것이 몸의 법칙입니다.